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파가야가 영상을 촬영하는 금요일 기준으로 52주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1, 2월 달에 파가야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파가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저점에 투자하셨다면 8불 정도, 고점에 투자하셨으면 한 10불에서 10불 초반 정도에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두 개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성장주 계좌랑 제가 만든 퀀트 투자 규칙으로 투자하는 두 번째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좌에서는 곧 2배 수익률 달성 예정이고, 첫 번째 계좌도 지금 80%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파가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던 기업인 만큼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리하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2배 수익률이 됐다고 해도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RSI가 70이 넘었으니까 주식을 좀 단타 내지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전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파가야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파가야 다음으로 제가 관리하는 이 밀착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에 2배 수익률이 예상된다기보다는 기대되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후 텐베거 발굴 챌린지, 3주 완성 챌린지 해서 같이 공부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3년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AI에게 많이 또 뺏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의 3년 뒤, 5년 뒤를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3주간 챌린지를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이니까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에 3번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도 녹화 방송 제공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과제도 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파가야 얘기를 돌아와 보면 한 2배 정도 수익을 봤으면 지금 매도해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할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엠로빈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엠로빈을 분석하고 소량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수익 실현을 했죠. 엠로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밀착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고 그 이후에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엠로빈 같은 경우는 텐베거가 됐잖아요. 제가 2025년 2월에 만든 자료여서 415불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380불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제가 2023년에 36불에 사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10배 수익률이 된 거니까, 제가 왜 이 사례를 보여드리냐면, 이 당시에 분석했을 때 이 엠로빈의 2025년 예상 EPS가 2023년 11월 당시에 1.92달러였어요. 근데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봤더니 2025년 예상 EPS가 6.56불로 제가 처음에 분석했을 당시보다 2025년 EPS, 그 다음에 2025년 매출, 제가 처음에 분석했을 때가 4.15빌리언, 지금 2025년 2월 당시에 올해 예상 매출이 5.8빌리언이니까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마도 그동안 밀착 관리를 해왔다면 꾸준히 상승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겠죠. 근데 밀착 관리를 안 하면서 그냥 매도하고 끝냈기 때문에 텐베거 수익률을 못 올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파가야 같은 종목이 뭐 3년 뒤 또는 5년 뒤에 지금 주가 대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루틴, 그 다음에 매주 체크하는 루틴으로 점검하면서 계속 투자 전략을 체크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운까지 따라준다면 텐베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계속 저는 일단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매도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파가야의 처음 투자 목적에 위반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리스크가 좀 있지만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성장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우려가 됐었던 뭐 ABS 같은 부실 채권, 부실 자산이 다시 또 리스크가 좀 부각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임원진들의 뭐 도덕적인 이슈,
뭐 윤리적인 이슈, 내부자 매도가 과도한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매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파가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2025년 EPS랑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는 적정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파가야 같은 경우는 순이익 성장 관점, 매출 성장 관점 적정 주가가 27불, 28불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굳이 저는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가야 다음으로 2배 수익률, 그러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기업을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사망자 이슈가 하나 있었고 어닝 쇼크가 나오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사렙타 테라피틱스 실적이랑 뭐 어닝콜, 그 다음에 제가 사렙타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뭐 적정 가치라던가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거는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렸었고, 다른 해외 유튜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정리해 올려드렸었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10년 주가 변화를 보시면 22.93%, 최근 주가 하락으로 거의 수익을 못 봤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10년 수익률이. 그런데 10년 동안 매출 성장은 어느 정도였냐면, 10년 매출 성장은 보세요. 10년 전에 매출이 130만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냐면 22억 3,300만. 매출이 정말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제자리라는 점은 최근에 사망자 이슈, 그 다음에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적정 가치 대비 정말 과하게 하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거 밸류에이션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EV 세일즈 레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최근 5년간 EV 세일즈 레시오. EV 세일즈 레시오가 뭐냐면 EV라는 게 기업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기업 가치를 말하고, 그 기업 가치에다가 매출을 나눈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0억이라고 하면 이 EV 세일즈 레시오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EV 레시오를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한 28배 정도 됐었고, 제가 마우스로 한번 쭉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8배, 7배 이 정도, 9배, 좀 낮았을 때가 6배. 자, 이 정도 수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EV 세일즈 레시오가 2배밖에 안 되는 거는 과거 수치와 비교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V 세일즈 레시오 기준으로 5년 평균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4, 1.78 이 정도니까 과거 5년 대비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미래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자,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원가, 그러니까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 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원래 마이너스가 안 나왔었어요. 쭉 보시면 과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어닝콜에서도 이번에 비용 지출은 일시적인 비용 지출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다음 실적에서는 8월 6일이 다음 실적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보고 다음 실적에서 지금 1분기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만 나와주면, 지금 37불 정도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한 70불 초반이니까 빠르게 2배로 상승할 수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실적을 봐야겠죠. 지금 그러니까 1분기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우려감들이 해소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급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분기에서 이런 비용 지출이 앞으로 계속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 거라서 2분기에서 이게 일시적인 비용 지출이었다라는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이 해소되는 것들이 생기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가야 같은 경우도 작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ABS 부실 채권 우려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2월 달에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자, 작년 주가 보시면, 자, 파가야 이 구간, 우려감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우려감이 있었던 구간인데, 그 우려감이 해소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렙타 테라피틱스도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런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는 매일매일 호재나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는지 데일리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스터디 클럽에서 같이 공부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식의 체크 루틴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번 챌린지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할지, 어떤 기업이 앞으로 3년 5년 뒤에 주가가 10배 상승하는 기업이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3주간의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우리 일자리를 뺏을 회사에 미리 투자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AI나 로봇 등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기업에 대해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미션도 드리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피드백도 드릴 예정이고요. 챌린지 마지막 주 3주차에는 실전 투자를 위한 실습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저와 함께 AI 시대의 투자자로 살아남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